안녕하세요. 닉시작의 주식공부입니다. 우선 경고 영상부터 보고 가시죠. 주식 매매는 여러분의 심신을 해칠 수 있으며 공부는 재밌지만 실전은 쓰디쓰다는 걸 꼭 명심해 주세요.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되었네요. 매매 영상은 지금 들고 있는 종목을 몇 달간 보유하게 될 것 같아서 당분간은 그동안 미뤄뒀던 이론적인 공부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시는 윌리엄 오닐의 캔슬림과 손잡이 달린 컵입니다. 캔슬림이란 윌리엄 오닐이 최고의 주식들이 큰 상승을 보여주기 직전 초기 상승 단계에서 나타나는 7가지의 주요 특징이고, 손잡이 달린 컵은 캔슬림 종목들 중 매수 타이밍을 잡기 위한 하나의 패턴입니다. 1959년에 윌리엄 오닐은 주식 공부를 하면서 시장에서 아주 좋은 성과를 거두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특히 당대 최고의 수익률을 기록 중인 드레피스 펀드를 유심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잭 드레피스가 운영하는 펀드는 경쟁사들보다 약 2배 이상의 높은 수익이 나는 당대 최고의 펀드였기 때문에 윌리엄 오닐은 드레피스 펀드가 어떤 주식을 어떤 시점에서 매수를 하는지 몇백 개의 종목을 차트로 확인을 해가면서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바로 드레피스 펀드가 매수한 모든 종목들이 신고점을 형성하였을 때 매수가 되었다는 걸 발견하죠. 한두 개도 아니고 대부분도 아니고 모든 종목들이 신고가가 형성되었을 때 매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고가 돌파하는 여러가지의 패턴이 있지만 그중 가장 신뢰도가 높은 패턴이 바로 손잡이 달린 컵의 모양입니다. 그림으로 보자면 컵의 아랫부분은 둥그런 모습을 하고 있고 오른쪽에 손잡이 같은 그런 비스무리한 게 붙어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패턴은 우선 첫 번째로 확실한 상승세를 보여주는 최고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하락폭이 12에서 15%, 많게는 33% 이상의 하락폭을 나타내며 조정을 합니다. 세 번째는 컵의 모양이 만들어지는 기간이 최소 7주에서 최대 65주이며 평균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이때 바닥이 둥그런 U자 모양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 둥그런 모양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마음 약한 투자자들은 결국 이 기간 동안 버티지 못하고 결국 매도를 하게 되면서 의지가 강한 주식 보유자들만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패턴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세숫대야 패턴 혹은 밥그릇 패턴 여러가지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죠. 네 번째 손잡이 모양은 적어도 1에서 2주 이상에 걸쳐서 만들어지고 손잡이의 저점의 거래량은 눈에 띄게 줄어든다는 특징이 있으며 손잡이의 고점을 돌파할 때 매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돌파 매매의 가장 기본형이며 정석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잡이는 컵의 상단 부분에 위치하면 좋고 최소한 컵의 중간보다는 위에 있어야 하며 반드시 10주 이평선 위에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일봉에서 환산해서 보면 50일 이평선이 되겠네요. 그럼 실제 차트로 살펴볼게요. 대우건설 일봉 차트입니다. 컵의 모양이 3에서 4개월 정도의 둥근 모양으로 형성되고 오른쪽 손잡이가 10주 이평선, 여기에서는 일봉으로 환산해서 50일 이평선 위에 형성되었고 1, 2주의 손잡이 모양의 기간과 돌파 직전 급격한 거래량 감소가 눈에 들어오네요. 다른 차트도 한번 살펴보죠. 고점에서 약 20%의 하락폭에서 2개월간의 둥근 바닥을 형성하고 10주 이평선 위에서 일주일간의 손잡이를 형성하고 급등전 거래량 스파이크가 인상적인 그런 차트입니다. 이런 게 바로 돌파 매매를 하기 가장 좋은 패턴이라 볼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바로 앞전에 눈에 띄는 상승을 한 후에 약 25%의 하락을 하며 둥근 바닥을 만들고 10주 이평선 위에서 손잡이를 형성하였고 급등전 거래량 스파이크까지 정말 완벽한 그런 차트입니다. 그 이후의 모습을 보면 정말 무섭게 상승을 하네요. 물론 애를 들기 위해서 이러한 모습들만 가져온 거기 때문에 꼭 이렇게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다들 아시죠? 패턴이라는 건 그 다음에 결과가 나와야 앞전 모습이 증명된다는 거, 이 점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고양이 패턴입니다.
차트에 고양이 그림이 그려지면 상승을 한다는 그런 유머 자료인데요. 어찌 보면 이 그림들이 차티스트들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을 잘 보여주는 그런 그림인 것 같습니다. 차트 패턴이라는 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이기 때문에 자신이 보고 싶어 하는 대로 그 모습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패턴과 해석은 천차만별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아무튼 윌리엄 오닐은 매수는 차트의 패턴을 통해서 타이밍을 잡았고, 이 타이밍을 잡기 위한 종목은 캔 슬림이라는 7가지 조건을 설정하여 종목 선정을 하였습니다. 캔 슬림이란 C는 현재의 주당 분기 순이익이고, A는 연간 순이익 증가율, N은 신제품, 신경영, 새로움을 뜻하고, S는 발행 주식수, L은 주도주인가 소외주인가를 판단하는 거고, I는 기간의 뒷받침이 형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M은 시장의 방향을 의미하죠.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C는 현재의 주당 분기 순이익입니다. 윌리엄 오닐은 주식을 고르는데 첫 번째 기본 원칙은 주당 분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 최소한 20에서 50% 이상은 상승을 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그는 약 50년간 가장 많이 상승한 600개 정도의 종목을 분석을 하였는데, 그 결과 넷 중 셋은 폭발적인 시세에 앞서서 공식적으로 발표된 최근 분기 순이익이 평균적으로 70% 이상 늘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넷 중 하나는 바로 다음 분기에 순이익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주당 연간 순이익의 증가입니다. 최근 3년간의 연간 주당 순이익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야 좋은 주식이라 하였습니다. 그는 약 20년간 좋은 주식을 찾는 과정에서 폭발적인 상승을 한 종목들은 그 전에 연평균 36%의 주당 연간 순이익을 기록했고, 이들 넷 중 셋은 5년 연속 연간 순이익이 증가했음을 알게 됩니다. 세 번째는 새로움, 즉 신제품, 신경영, 신고가, 그리고 새로운 서비스나 새로운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는 1980년대부터 2008년대까지 최고의 수익률을 기록한 주식 중에 95% 이상이 새로운 범주 가운데 적어도 하나 이상은 충족되었다고 합니다. 즉 새로운 경영, 새로운 비전, 혹은 혁신적인 제품이나 새로운 경영진 등등 이러한 혁신은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 새로운 고가를 형성할 수 있다고 그는 말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발행 주식 수입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발행 주식이 적은 쪽이 더 나은 수익률을 가져다 줄 확률이 크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최고의 성적을 낸 90% 이상의 주식들의 발행수는 평균 2,500만 주 이하였다고 하네요. 물론 발행 주식이 너무 작으면 유동성이 떨어져서 급하게 상승하는 만큼 또한 급하게 떨어지기도 하니 유의해야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특히나 자사주 매입을 하는 기업은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이고, 중소규모의 성장주가 그럴 경우 더더욱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사주를 매입함으로써 유통 주식 수를 줄여주는 효과와 가까운 장래에 기업의 매출과 순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주도주입니다. 그는 소외주는 피하고 주도주를 공략하였으며, 주도주가 아니면 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업종 내 상위 두세 개의 종목들이 가장 큰 수익률을 가져다 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상대적 강도 점수를 매겨서 80에서 90점 이상의 종목을 선정하였는데, 상대적 강도는 52주간의 주가 상승률을 나머지 종목 전체의 상승률과 비교해서 점수를 매기는 겁니다. 각 종목의 점수는 1점에서부터 99점이며 RS가 99점이라는 것은 이 종목의 주가 상승률이 나머지 99%보다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 쉽게 풀어보자면 시장의 대부분의 주식들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종목들을 고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는 조정 국면에서 새로운 주도주를 찾는 방법을 소개하였는데, 시장의 조정이 끝나고 가장 먼저 신고가를 갱신하는 종목이 우리가 찾는 주도주이며, 대부분 이들은 13주 만에 매수 지점을 돌파하고 그중 최고의 주식들은 3에서 4주 만에 신고가를 기록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매수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고 그는 강조하였죠. 여섯 번째는 기관 투자자들의 뒷받침입니다.
주식 상승에는 강한 매수세가 필요하며 이러한 수요의 가장 큰 원천은 바로 기관 투자자들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 시장은 개인 투자자들의 힘이 시장을 끌어올리는 정말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냈죠. 아무튼 최소 소형주라도 여러 기관에서 그 종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만일 기관 투자자가 어떠한 종목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그 종목은 시장 평균 이상의 수익률을 올리기 힘들 거라 하였습니다. 프로 투자자인 기관 투자자들이 외면하는 종목이라면 그리 매력적인 종목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니까요. 마지막으로 시장의 움직임입니다. 앞에 6가지 조건을 충족하였어도 시장이 대세 하락으로 접어든다면 넷 중 셋은 시장의 흐름에 따라 추락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흐름은 거스를 수 없는 큰 파도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는 성공하는 투자자라면 반드시 일반적인 경기 사이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그림은 윌리엄 오닐의 주가 흐름 관념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50일 이평선을 기준으로 시세의 형성과 분출, 그리고 소멸을 보여주며 최초 매수와 마지막 공매도 타이밍까지 차트의 흐름을 그림으로 보여주네요. 대략적인 간단한 소개 정도로만 내용을 설명하였는데, 자세한 내용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윌리엄 오닐이 직접 쓴 책들이 우리나라의 번역본으로 나와 있으니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물론 절대 협찬이나 유료 광고는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영세한 유튜버라서 뭐 그런 거 들어오지도 않고 그다지 영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찌되었던 오랜만에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또 하루가 훌쩍 지나가네요. 이제 저는 또 여수로 일하러 가야 하기 때문에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도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닉샥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뵙죠.